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커스 정리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저번에 제가 벡터 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스토커스 정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X, Y, Z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번 영상은 이때껏 우리가 배워왔던 면적분과 선적분 그리고 가끔씩 발산 정리의 상세 개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들도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제 채널에서 보셔도 좋고 그걸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참고하실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XYZ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미소 면적 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소 면적이 있으면 벡터장 F가 그렇게 지난다고 합시다. 어떤 면을 지나든지 이런 이게 벡터장 F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벡터장 F를 저 면의 중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파란 점을 중심점이라고 합시다. 저 DS라는 미소 면적의 중심점. 그 면을 뭐 제로, 이 점을 제로라고 표시한다면 저 점에 미치는 벡터장 F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뭐 fx, fy, fz지만 원래는 저 점 제로에 대해서는 fx0, fy0, fz0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해주냐면 우리가 선적분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면적분 해주는 게 아니고 선적분, 우리 예제풀이에서도 했지만 선적분 예제풀이에서도 했지만 저 직각좌표계에서의 xy 평면에 평행한 저 ds에 대해서 경계선에 대해서 선적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선적분 해주려는 건데 그 첫 번째 이 선분, 이 경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Y방향의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일단 계산해 줘보자는 겁니다. 그럼 일단 FDA를 계산해주고 이렇게 다 4개의 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 전체적인 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이 되겠죠.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F에 대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F는 FY0를 일단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FY0의 값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적이라는 거는 그 방향, 그러니까 경로 방향으로의 그 벡터장 성분을 내적시켜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fx0와 fz0는 상쇄될 거니까. 왜냐면 DL이 나중에 하겠지만 dy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DL이 dy라는 건 이제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fy0에 이제 dl을 곱해주면 되는데, dy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단지 그냥 fy0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이걸 dx, 이걸 dy라고 하잖아요. 이 미소 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을 연결한다면 이 선에 연결한 길이가 2분의 dx죠. 그죠? 왜냐면 dx의 반토막, 중심이니까 저 제로가. 그럼 이거 왜 표현해 준 거냐면 2분의 dx에 저 x방향으로의 fy의 변화율을 생각한다면 곱해주면 그러니까 저 점에 저 빨간 점에서의 벡터장을 계산해 주려면 저 2분의 dx의 x방향으로의 fy 변화율을 어쨌든 곱해주면 fy의 x방향으로의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중심점에서 즉 fy0에 저 변화만큼을 더해주면 저 경로, 저 초록색 선 있잖아요. 그죠? 저 초록색 선에서의 벡터장 값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이 두 값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fy0에 더하기 라운드 fy 라운드 x에 그 괄호 치고 2분의 dx 이 전체적인 값이 결국에는 f가 되는 거죠. 저 경로에 따른 내적해주면 다른 성분 내적해주면 0이 되니까. 근데 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z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안 구해주냐? 네, 이거는 z방향으로는 안 변하니까요. 왜냐면 미소 면적이 xy 평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z방향으로의 성분 변화가 없기 때문에 x에 대해서만 y의 그 변화율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L은 dy니까 결국 이 값은 첫 번째 값은 이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성분, 이 경로는 이렇게 연결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저 빨간 점에서 두 번째 빨간 점에서의 벡터장 f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fx0에 더해져야 되죠. 왜냐하면 저 경로가 결국에는 x방향 경로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게 x가 세로 방향이죠. 이게 3차원이니까 저 세로가 x방향, 가로가 y방향. 그러면 저 fx0 일단 더해주고 그 fx0에 네, y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려해준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첫 번째랑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dx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x방향이 우리가 이 영상을 모니터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화면이 있으면 화면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쪽을 향하는 게 x축 양의 방향이죠. 근데 경로는 저 두 번째 선분, 두 번째 초록색 경로는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에서 모니터 방향, 뭐 스마트폰의 화면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경로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경로가 DL이 마이너스 DX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값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방향 경로인데 이거 연결하면 이 빨간 점에서의 그러니까 빨간 점에서의 벡터장 값은 이제 이게 또 y축 방향의 경로니까 fy0에 이렇게 x 방향의 변화를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dx죠. 왜냐하면 저 중심점 파란 점 제로 저 파란 점에서부터 저 세 번째 빨간 점까지의 거리가 2분의 dx가 아니고 이제 그 방향을 고려해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dx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쪽을 향하는 방향이 x축 양의 방향이었으니까 그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2분의 dx를 곱해줘야만 감소했다는 그 변화의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럼 fy0 더하기 라운드 fy 라운드 x에 마이너스 2분의 dx 곱한 그 전체적인 값에 마이너스 dy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dy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적분의 그러니까 세 번째 내적 값은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fx0 더하기 라운드 fx 라운드 y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dy의 전체적인 dx를 곱해준 값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갖다 하고 둘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이 값, 4개의 값을 다 더한 게 회곡선의 아까 그 xy 평면을 평행한 면에 대해 경계선에 대해서 경계선에 대해서의 선적분 값이잖아요. 다 더해주면 그러면 다 더해주면 이게 뭐냐? 첫 번째 저 굵은 dy 저 가로의 첫 번째 식이랑 얇은 가로인 세 번째 식을 더해주면 저 식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dy랑 마이너스 dy니까 첫 번째 식은 dy고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dy이기 때문에 상쇄되죠. 상쇄되기 때문에 저렇게 식이 표현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랑 네 번째 가로를 더해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랑 얇은 가로 네 번째 식을 더해주면 이 식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식이랑 이 식, 즉 이게 전체적인 선적분 값인데 이건 결국엔 dx, dy는 똑같은 값이니까 더 곱셈에 대한 경환법칙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은 물론 이 값이 되지만 일단 이건 전체적인 곡면이 아니고 미소 면적에 대한 선적분 값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듯이 우리는 미소 면적인 것을 가정하고 선적분 값을 구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오른쪽 우변의 값은 미소 면적의 경계선에 대해서의 선적분 값이 되는 거죠. 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걸 증명할 때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미소 면적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변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지금 XY 평면에 평행한 면에 대해서의 미소 면적에서의 경계선에 대한 선작분 값이었죠. 근데 이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XZ 평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YZ 평면에 대해서는 평행한 미소 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성분들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만 벡터 컬의 의미 이해하기라는 비슷한 제목, 네, 정확히 저도 기억은 잘 안 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벡터 컬의 의미를 설명해드리는 설명 영상이 저번 영상에 있어요.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이 벡터 컬의 성분, 각 성분이 이 지금 이 DS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이라는 걸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 그때 봤듯이 컬 V, 뭐 V 자리 대신에 F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 성분이 아까 구했던 선적분의 그 값이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 벡터 성분만 없애준다면 아까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근데 벡터 성분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거 컬은 벡터니까. 그러면 아까 그 식이랑 같게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면적분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 이래서 우리가 벡터 함수의 면적분을 이제 자세하게 배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토커스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내적이라는 자체가 내적한다는 거는 같은 방향 성분 내적해주면 상쇄돼서 스칼라 성분만 남죠. 벡터가 상쇄되니까. 그게 결국은 면적분의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XY 평면의 평행한 미소 면적이니까 이 면적의 법선 벡터는 네, Z방향 성분. Z방향의 K 벡터죠. 근데 그 벡터가 결국에는 컬을 계산해줬을 때 네,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은 폐곡선의 선적분 값이죠. 정리를 하자면. 둘째로 구한 결과가 컬의 각각의 성분이었어요. 그죠? 컬의 각각 성분이라는 것까지는 자명하죠. 그것까지 이해되시는데 세 번째로 왜 면적분식을 들먹이느냐? 이거는 버선 벡터의 방향이랑 그 컬의 성분의 벡터가 이 법선 벡터랑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 안 되실까 다시 돌아갈게요. 자, 보셨죠? 저기 세 번째 K 옆에 있는 저 왼쪽의 식 이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V 대신에 F가 들어간다면 저 F가 라운드 FY,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FX, 라운드 Y였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XY 평면에 평행한 선적분 값이었어요. 그 경계선에 대해서. 이 면에 이 경계선, 초록색 경계선에 대해서 선적분의 값이 이 K 옆에 있는 이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한 선적분의 값이 그 구한 결과가 컬의 각각의 성분의 그 성분 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면적분의 그 면적분 할 때의 법선 벡터, 면적 법선 벡터랑 컬의 그 벡터랑 상쇄된다고 생각한다면 면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게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이기 때문에 컬의 K 성분이 결국에는 결론이 F의 선적분 값은 컬의 F의 면적분 값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니까 이제 댓글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원래는. 왜 두면 안 될까?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선적분 해준 값이랑 그 결과를 구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면적분 값이랑 같다면, 즉 이중적분 값이랑 같으려면 이러한 전체 곡면에 대해서 선적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이렇게 미소 면적이었는데 전체 곡면에 대해서 해주려면 이렇게 미소 면적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 면을 한 잡아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미소 면적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D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선적분 해준다고 하면 미소 면적이 여기 옆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소 면적이 옆에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 DS를 다시 돌아와서 DS를 보면 DS의 이쪽 이 변, 우변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오른쪽 변. 오른쪽 저 경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의 선적분 값은 이거랑 상쇄되죠. 아, 상쇄되는구나를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발산 정리할 때도 상쇄 개념을 이해했지만 여기서도 상쇄되는 거예요. 선적분이. 왜냐하면 이 오른쪽 면에 대해서의 반시계 방향 적분에 따르면 오른쪽 면의 오른쪽 미소 면적에 대해서 왼쪽 변에서의 위에서의 밑으로 내려가는 그 선적분 값이랑 왼쪽 원래 우리의 빨간색 DS에 대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적분 값이랑 상쇄되기 때문에 또한 미소 면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건데 다 이런 식으로 상쇄됨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어쨌든 물리적인 현상을 봤을 때 미소 면적에 대한 그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하는 건 통일되니까 다 상쇄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국 이 미소 면적을 다 선적분 값을 더해주면 이 전체적인 선적분 값은 다시 이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소 면적 각각의 선적분 값을 다 더해주면 이 전체적인 곡면에 대한 선적분 값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값이 결국에는 미소 면적이 결국엔 이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선에 대해서는 그 안에 면에 대해서 그 면적분의 값이 성립한다고 했죠. 면적분 값이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DS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곡선에 대해서 해준 거고 그 안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컬의 면적분 해준 값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선적분 값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전체적인 선 안에 있는 면이랑 아까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선적분 해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적분처럼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건 미소면에 대해서 해준 거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문제 풀거나 할 때도 이 면 전체에 대한 선에 대해서 회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해주려고 하면 그게 면적분 값이랑 같냐고 우리가 의문을 가진 건데 그거를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이제 미소 면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상쇄되는 걸 이용한다면 컬F에 버선 벡터 내적해 준 거를 이중적분 해준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 면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스토커스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게 워낙에 저도 이제 학부생이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고 드려봤는데, 제 실력으로 이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그 대신에 질문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꼭 댓글이나 질문 주셔도 괜찮으니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질문 언제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이제 또 기말고사 기간 다가오는데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